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어, 전에 제가 계속 이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리대상 여성이 어, 호치민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사무실을 거주지로 작성해서 베트남 경찰이 연락을 하여서 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 베트남 경찰은 이 여성이 3월 15일에서 18일까지 저희 지점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 19일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은 의료부에서 와서 방역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폐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지사장 입장에서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여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유서를 작성을 해놨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게 대한민국 대사관이 좀 도움을 주고 만약에 그 베트남 경찰이 거짓말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야 할 일이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담당 영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영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 교민이 억울해하고 있지 않느냐. 교민이 억울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경찰은 계속해서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사실이라면 확인서를 써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이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괜히 코로나 관리 대상 여성 때문에 뭐 사무실을 폐쇄하니 많이 뭐 이런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그래서 담당 영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민이 억울해하고 있고 유서까지 쓰고 자살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냥 뭐 이 사건과 저는 관련이 없어요. 저는 그냥 법인장으로서 법인장이고 그 호치민 지사가 제 명의로 제 이름으로 그 지점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폐업을 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겠죠. 안타깝죠. 당연히 안타깝죠. 또 지사장이 굉장히 의욕을 가졌어요. 의욕을 가져서 너무 힘들면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면은 좀 잠시 좀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좀 잠시 그 사무실을 닫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도 믿고 계속 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저는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이런 상황을 당한 겁니다. 당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사께서 오늘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목소리도 많이 높였어요. 원래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들하고
좀 부당하게 굴면은 저는 굉장히 싸웁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1년 동안 뭐 행정 심판도 하고 굉장히 저는 막 그렇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무조건 국민이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뭐 공무원이었지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사님 입장에서는 좀 제가 이상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리어 그 한국인 지사장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너무나 몰입돼 있어서 지금 전체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교민이 억울하다. 베트남 경찰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는 지금 위증죄를 뒤집어 쓸 상황이 됐고 좀 견디다 못해 이제 호치민을 떠나게 됐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영사라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사님 제가 영사라면은 그 경찰을 만나서 우리 교민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억울함이 있다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영사께서도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져요. 영사분하고도 많이 좀 제가 목소리도 좀 높였고 한쪽으로는 제가 알거든요. 베트남에 지금 사건들이 많아서 영사분들이 많이 힘든 걸 압니다. 저도 전에 영사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도 많이 해보고 또 같이 어떤 사건 처리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영사께서는 제 느낌에 왜 우리 교민 편에 서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이 경찰 경력 25년의 경력을 가지고 베트남 경찰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 지사장은 앞뒤가 맞지 않게 좀 진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좀 제가 좀 정신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이상 제가 그래도 알고 지낸 그런 사람이고 믿었기 때문에 호치민을 맡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호치민 맡기겠습니까? 호치민 지사를 믿었기 때문에 맡겼는데 오늘 이렇게 그 영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한국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서운했어요. 서운합니다 그랬어요. 어,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베트남 공안부와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적어도 베트남 경찰이 그냥 100% 오늘도 제가 베트남 경찰한테 연락을 했더니 100%그 여자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그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확인서를 자신이 쓰면 되죠. 그 여자가 100% 거기 있었다. 그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그 확인서를 저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면 되죠.
자기가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이번 주에 아무튼 이제 뭐 영사께서는 저한테 이제 내려와서 호치민에 내려와서 같이 가자, 같이 그 경찰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전 사회 격리 상황이에요. 전 사회 격리 상황. 그 제가 이제 베트남 경찰한테 연락을 하니까 굳이 뭐 저는 안 와도 대사관에서 사람이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사께서는 뭐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우리 지사장이 직접 오든지 직접 와서 해결하면 제일 좋고 그리고 지사장이 이제 한국에 갔으면 어, 제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하려는데 뭐 전 사회격리 상황에 이게 뭐 택시도 없고 지금 버스도 안 다니고 공항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내려가 오라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 교민들은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은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대사관밖에 없어요. 대사관. 그 대사관이 어떻게 보면은 기댈 언덕이에요. 언덕.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의 영사 또 직원분들은 정말 따뜻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교민들을 대해야 됩니다. 정말 재외국민 이 보호. 우리도 빨리 좀 보다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또 방송을 해서 교민분들도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도 해외 나갔을 때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을 텐데 이때 대한민국 대사관이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우리 교민들 편에 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